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어제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었죠. 우리 국민들도 관심이 컸는데요. 어제 치러진 124석 중에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71석을 차지해서 과반을 차지를 했고요. 기타 야당과 무소속이 53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반이야 뭐 당연히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됐고, 관건은 과연 이번에 연립여당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잖아요. 개헌을 하려면, 개헌 발의를 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85석, 85석을 얻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확보한 의석은 연립여당이 71석밖에 안 됐고, 그리고 연립여당과 함께 개헌에 있어서는 보조를 맞춰줄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일본 유신회 또 10석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립여당과 일본 유신회까지 합쳐서 81석, 그러니까 개헌 발의에 필요한 85석에 비해서 4석이 부족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 전체 의석수는 연립여당이 141석, 그래서 오히려 선거 전보다 6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기타 야당과 무소속을 합해서 104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연립여당이 147석이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 6석이 줄어서 141석으로 줄었고요. 기타 야당하고 무소속이 90석에서 104석으로 14석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발의를 하려면 연립여당, 그러니까 자민당과 공명당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유신회까지 포함을 한다는 계산일 텐데 그 유신회 16석을 더해도 전체 의석이 157석, 그래서 개헌에 필요한 164석에 7석이 부족합니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 시작 전에 NHK 방송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자민당의 압승 그리고 개헌 발의도 가능, 이렇게 축약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의석에 이번 투표 선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연립여당의 표, 여기에 보수 야당 즉 개헌 지지 세력의 의석을 다 합치면 최소 76석에서 88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가 85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88석까지 가능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에 발의에 필요한 의석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놨는데 그 바람에 아베 총리가 이미 여러 방송에 축하 인터뷰 영상을 또 돌리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야후 재팬에는 이 축하 인터뷰 기사가 올라오고, 그리고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확보해서 개헌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류의 보도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야후 재팬이 이런 관련 기사들 베스트 기사에서 모조리 내렸고요. 그리고 개표가 끝난 뒤에는 아베 압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개헌에 관해서는 아베가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함께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무소속 중에 여당 성향 의원들도 포섭을 하고, 그리고 국민민주당 의원들도 좀 포섭을 해서 개헌에 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밝힌 건데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를 하면 아베가 2020년 신헌법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과감하게 밀어붙였을 텐데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 중에 우리나라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한번 보시면 홋카이도 대표적이죠. 특히 여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는 도시인데 전체 3명을 뽑는데 자민당이 2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서도 3명을 선출하는데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 후보가 2명이 당선이 됐고요. 아오모리는 1명을 뽑는데 자민당이 당선이 됐고, 카가와도 자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토를 보면 2명을 뽑는데 자민당이 1명이 당선이 됐고, 시즈오카도 2명 중에 1명이 자민당 후보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이 중소도시에서도 자민당이 압승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벌이고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 벌이고 있고, 간간히 보도로 접해지는 내용을 보면 일본 중소도시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장이 크다, 이렇게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학습해야 될 것은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 더 발견한 것 같습니다.